안녕하세요. 정보실 손승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언어 한 번 더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34페이지에 이제 42번 문자열부터 볼 거고요. 이 문자열 정확히 한다면은 문자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거는 그 F 문자열이에요. F 문자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name에다 add를 줬고 그 다음에 num에다가 이제 30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F 스트링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세 번째 줄여 보시면 x 이꼬를 한 다음에 F를 앞에 썼어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F.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쭉 썼는데 그 중간에다가 중괄호를 써서 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첫 번째 행에 있던 첫 번째 줄에 있던 name add will이 중괄호 name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num이 이제 30이 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중괄호 num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을 이제 F 스트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옆에 유형 분석에도 이제 나와 있죠. F 스트링을 사용할 문자열 앞에 지금 이제 소문자 F를 썼는데 소문자나 대문자 F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소스 코드인데요. 그냥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자열을 넣어서 쓸 수 있는 형태다. 뭐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출력된 모양 프린트 x를 해서 전체 문장에다가 add가 30을 넣어서 출력한 모양을 그대로 넣고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번은 이제 멤버십이다. 아이덴티티 연산자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연산자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in과 is를 쓰는 게 있는데 뭐 단어를 보더라도 in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 보는 거고 is는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의미. 그래서 그거를 알아놓으시면은 이런 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가 1, 2, 3, 4가 들어있죠. 그죠? A라는 리스트 1, 2, 3, 4가 있고 B에다가 3in A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A라는 리스트에 그 A라는 리스트 안에 3이 있냐 이거 본 거죠. 그죠? 3이 있는지 검사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B라는 거에다 그걸 넣어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원래 이제 A라는 리스트에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3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true, 3이다,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B는 이제 tru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제 A에다가 ABC라는 이제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다시 A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A 넣었죠. ABC잖아요. 그러면 A에도 ABC가 있고 B에도 ABC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프린트해서 A is B라고 썼으니까 A랑 B가 동일하냐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면은 true가 나오는 거고 동일하지 않다면 false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A, B, C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둘 다 같은 값이죠. true가 되겠죠. true. 그죠? 그래서 in과 is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43에서는 이제 실행 결과 둘 다 이제 true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44 이제 폼은 많이 나오죠. for in 반복문이다. 그래서 sum은 0이고 그죠? for x in range에서 1이랑 100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00일이 최종값이 되는데 이 최종값은 항상 101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파이썬에서 100일 빼기 1이 돼요. 그죠?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가 들어간 거고 레인지에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고 엔드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요걸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스타트부터 엔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고 그럼 지금 1부터 100까지를 갖다가 쓰는 거니까 x로. 그죠? 그럼 x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1부터 100까지를 썸에다 계속 누적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누적합을 뽑은 거니까 결국은 썸을 나중에 이제 프린트하게 되면은 505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포문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뭐 물론 쓰는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죠? 반복문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C나 자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45번은 중첩된 방법문이에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컬럼에 레인지가 4가 있고 뭐 0, 1, 2, 3이 있겠죠. 컬럼으로 0,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첩된 폼을 로우로 또 레인지 4를 줘서 이제 여기 또 0, 1, 2, 3이 행으로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컬럼이랑 로우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한 다음에 엔드 해가지고 엔드가 보통 줄바꿈 없이 이제 뭐 어떻게 출력하는 거 지금 그 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한 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칸 뗀 걸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하나 출력 한 칸 이걸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출력돼요? 컬럼이랑 로랑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더해서 0 나오고 한 칸 띄고 또 이렇게 더해서 1 나오고 한 칸 띄고 이렇게 더해서 1, 2, 3 그죠? 2, 3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나와요? 계행에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더해서 1 나오고 요거 더해서 2 나오고 1, 2 더해서 3 나오고 1, 3 더해서 4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는 2, 3, 4, 5 얘는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출력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 출력되는 거 중첩된 방법문이 이제 어떻게 나온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다는 거. 그냥 중첩 폼은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거고 뭐 아주 뭐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소스는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파이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파이썬이란 언어는 우리가 뭐 자바나 C 같은 언어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뭐 실제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이게 파이썬이 갖고 있는 문법만 공부해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이썬을 좀 보면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C++이나 C나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 쪽을 이제 비주얼 베이직도 이제 개발자로서 쓰고 그랬었는데 비주얼 베이직 쪽 냄새가 좀 나요. 쓰다 보면.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막 써도 웬만한 거 다 통용되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 개발할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저런 거를 써도 좀 다 쓰기 편하게 되는 언어들이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요. 문제로.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 실제 제가 비주얼 베이직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썼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C나 자바가 오히려 문제 푸는 거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이 어려워요. 얘가 이제 아주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사용하는 거와 이렇게 문제로 내는 거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문법이 좀 더 딱 이제 좀 약간 이제 정적으로 딱 고정된 것들이 문제를 풀긴 좀 더 편한 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파이썬을 일단 이제 배우긴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을 잘 알아놓으시면은 문제 푸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6번은 함수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하는 거를 이제 써놓은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일단은 df 써서 define 써서 이제 fun a, b 써서 fun이라는 함수는 이제 a 별표 두 개 승이죠. 그죠? a의 비승.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이걸 갖다 별표 두 개로. 그래서 x equal fun 2하고 10을 줬으니까 2, 10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2는 a로 들어가고, 그죠? 1 행에, 그죠? 첫 번째 줄에. 10은 b로 들어가니까 2의 10승 되는 거죠. 2의 10승은 1024가 되니까. 그죠? 1024가 나가는 거고. 프린트 x에서 제일 처음 1024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펀이 다시 한번 정의가 되는데 a, b가 있고 2번에 리턴되는 것은 a의 b 승과 a 플러스 b를 갖다가 출력하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냐면은 그걸 아예 묶어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x, y를 두 개 쓰고서 펀을 호출하잖아요.
이렇게 호출하면은 결과적으로 리턴되는 값 A의 비승이 있죠? 그게 X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게 차례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함수에서 2개 이상의 값이 리턴할 때 이렇게 수행된다는 거 알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어디로 들어? Y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 A 곱하기 A 비승, A의 비승이 1로 들어, 이쪽이 아니죠? 1로 들어가고 A 플러스 B가 1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또 2하고 10을 줬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돼요? 1024가 되고 여기는 2에다 10 더하니까 12가 되겠죠. 그거 그대로 출력한 거죠. 그래서 프린트 X는 1024, 프린트 Y는 12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면 진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는 그냥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한 거대로 좀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막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생각한 거랑 일단 다른 쪽으로 돌면은 그걸 확실히 외우거나 자꾸 써봐야지 익숙해졌을 수 있지. 그게 이제 한번 보고서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네? 그럼 다음에도 요거 나오면 그대로 또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법들을 일단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47번은 클래스 서클이 있고 괄호 열고 닫고 있는데 클래스 생성할 때 괄호 열고 닫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그 파이썬 3에서 이제 오류는 발생되지 않는데 안 써도 사실은 이제 오류는 발생 안 되고 지금 여기 소스들은 다 파이썬 3 기준으로 이제 한 것이고요. 파이라는 이제 그 멤버 변수죠. 변수 하나 만들어 3.141592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df에서 이제 에어리어라는 거, 그죠? 에어리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거기 셀프를 썼어요. 셀프는 뭐예요? 자기 자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뭐랑 흡사해요? 자바의 this랑 좀 흡사하죠.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흡사하다. 셀프 레디우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리턴 해가지고 이제 self.p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self.py가 뭐가 돼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py란 변수. 그러니까 자기 멤버 변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py 3.141592 말하는 거고, 곱하기 이제 radius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adius에다가 이제 이승을 하는 거죠. 이승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area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셀프는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넘겨줄 필요는 없는데 레디우스는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7번째 행에서 그 R이라는 거죠. 객체 만드는 거죠. R에다가 서클, R 이퀄 서클에서 인스턴스 생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R에다가 R.area 3을 줬어요. 그럼 레디우스에 3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3. 먼저 승을 해야 되겠네요. 3은 9에다가, 그죠? 9에다가 3.14 이걸 곱하는 거죠? 그죠? 9, 3, 27. 그죠? 그래서 3.141592에다가 9를 곱하는 게 이제 출력이 돼서 밑에 실행 결과 보시면 뭐 28점 뭐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R.area에서 3을 넘겨줬을 때 이게 셀프로 가는 게 아니라 레디우스로 가는 거죠. 셀프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R.area 10을 줘더라도 이 10이 어디로 들어가? 그러니까 셀프로 가는 게 아니라 레디우스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10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10승해서 10에다 이제 승을 해서 그걸 갖다가 3.141591을 곱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또 출력할 수 있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셀프를 쓸 때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양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클래스 만드는 모양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스트 있어요. 리스트 많이 나왔죠, 문제로. 그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온 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A에다가 10, 20, 30, 40을 적고요. 그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append는 이제 추가하는 거죠. 너희다 추가요. 리스트 항목 끝에, 그죠? 끝에다가. 그러니까 50을 추가했더니 10, 20, 30, 40, 50. 실행 결과 보시면은 10, 20, 30, 40, 50이 제일 먼저 나왔죠.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B란 리스트는 60부터 100까지 있죠. 그래서 A extend B라고 되어 있어요. 덧붙이는 거, 확장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A라는 리스트에다가 B를 갖다가 뒤에다 붙이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A가 10부터 50까지 있었고, 아까 50 추가해서 거기다가 60부터 100을 붙이니까 10부터 100까지가 출력됐죠. 그 실행 결과 두 번째 줄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extend는 이제 붙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줄에 보시면 A.remove로 있는데 remove는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100을 삭제해라. 리스트에서 100의 값을, 그죠? 100의 값을 이제 삭제를 해라. 근데 이제 100의 값을 삭제하는데 하나만 써놓으시면은 100이라는 값이죠. 이 괄호에 있는 값을 삭제하는데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 써놓으세요. 첫 번째 항목. 아마 지금 여기 안 써있죠. 10번째 줄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해설 보시면 A.remove 100에 위해서 A 리스트에서 100이 삭제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100을 삭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삭제된다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이 리스트에 100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100을 다 지우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만 지우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애, 걔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써놓으세요. 그것도 내올 수 있어요, 문제로. 첫 번째 항목. 그래서 이제 100이 삭제돼서 이제 10부터 90까지 실행 결과 세 번째가 나왔고, 그 다음에 13번째 보시면 이제, A.pop 삭제하는 거죠. 그죠? 인덱스 번호 0. 리스트에서 0번째 인덱스 항목 값을 삭제해라. 0번째가 뭐예요? 10이잖아요, 지금요. 10 지워지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출력하게 되면은, 그거만 출력하는 게 아니군요. 또 있네요, 지금. A.pop하고 아무것도 안 썼어, 인덱스 번호를. 그럼 마지막 게 지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게.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 요소 지우니까 모두 지워져요. 100도 지워지네요. 100이 아니죠, 지금. 90 지워지네, 90. 그죠? 그럼 이제 10이랑 90 띄어서 20부터 80까지, 그죠?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sort 한 다음에 리버스가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걸 true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소들을 거꾸로 이제 정렬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정렬.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 30, 40에서 80인데 이걸 거꾸로 정렬해서 A를 80, 70, 60에서 20까지 만든 거죠. 그걸 출력한 거니까. 그래서 프린트 A 하게 되면 80, 70, 60, 50, 40, 30, 20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는 건 다 중요해요. 또 리스트는 특히나 파이썬에서는 또 많이 나오는 우리 정보 처리도 그렇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파이썬 문제 내면 리스트 쪽 많이 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되고 출력 결과 나오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9번 문자열 슬라이싱 하는 것도 이제 그 수치 같은 거 잘 보면서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 1 뭐 엔지니어부터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문자열이 너무 이제 길죠. 실제 이제 시험에 쓸 때도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거 문자열 길게 써가지고 여기도 좀 긴 걸 넣었고요. 하고 여기 이제 스페이스 바도 있겠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한 칸 띄었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겠죠. 그죠? 첨자가 어떻게 돼요? 첨자가 그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요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쭉 해서 아마 30번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자는 0부터 30까지 31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31개는 모두 포함돼요. 스페이스바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갔고 제일 처음에 프린트 str을 했더니 이제 엔지니어부터 전체 다가 나온 거죠. 그죠? 실행 결과 첫 번째처럼 이제 쭉 전체가 나왔고. 근데 네 번째에서 이제 프린트 len
STR1의 길이에요. 길이. 몇 자예요? 31글자. 0부터 30까지 있으니까 전체 길이는 31이 된다. 3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이제 STR1에서 이제 10번째죠. 그죠? 10번째 인덱스에 가진 글자를 출력하니까 얘죠, 얘. 10번째, N. 그죠? 그래서 그 실행 결과 세 번째 나온 게 N이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0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세면 돼요. 세면 되는 게 아니라 쭉 보면 돼요. 이렇게 첨자를 보면, 인덱스를 보면 되는데, 그 6번째 줄처럼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 str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면 D부터 보는 거, D. 지금 D를 안 썼는데 이제 맨 D가 이제 뭐 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죠? 쭉 가다가 ing로 끝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봐야 돼요, 여기를.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을 바라니까 여기서부터 쭉 찾아가는 거죠. 그럼 i가 되겠죠. 그럼 i가 출력되고 이런 걸 다 그냥 조금씩 써서 다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i가 출력이 되고 프린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지금 7번이랑 12번에 있는데 이건 이제 줄 바꿈, 개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줄 한 줄 띄웠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스트링 하는데 대괄호 써서 그 안에다가 그냥 땡땡만 써놨잖아요. 스타트랑 엔드를 안 넣어놨으니까 그냥 전체 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STR1에 있는 문자열 31개 전체 다가 출력이 되고 10번째 줄에서 프린트에서 STR1에서 0부터 8까지인데 엔드 값은 뭐예요? 8-1, 엔드 값은 엔드-1을 해야 되죠. 0부터 7까지, 그죠? 0부터 7까지니까 요까지네, 요까지. 그죠? 8까지가 아니라 엔지니어까지, R까지, 그죠? 요까지 출력이 된 게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줄에서는 프린트 한 다음에 STR1에서 9부터죠. 9부터 STR을 렌이니까 31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요거 쓸 때도 조심하게 여기 써 있으면 요거 생각하다 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STR1이 있고 이렇게 쭉 수행돼서 여기 이제 9가 있죠. 9가 있고 땡땡 len STR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9부터 이게 지금 31이잖아요. 그죠? 근데 31인데 이게 어차피 엔드 값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31-1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9부터 30까지죠. 어차피 31은 없어요. 30까지니까. 전체 다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 모양이 이제 나온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엔드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번 개행하고 그 다음에 STR2는 엑시트 넣어줬고 그 다음에 STR3에다가 이제 STR2죠. 엑시트에다가 STR1 아까 이제 앞에 있었던 엔지니어부터 쭉 프로세싱까지 있는 거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있는 거를 더한 거니까 그걸 출력하면은 실행 결과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엑시트가 앞에 가고 원래 있었던 STR1의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쭉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알고 나면 되게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일단은 이제 처음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에서는 정렬과 람다 함수라는 게 있는데 람다 함수는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보시면. 그래서 S1에 이제 리스트가 바나나랑 키위랑 애플이 있고 프린트 S1을 그냥 하니까 일단 실행 결과 첫 번째 줄에서는 바나나, 키위, 애플이 그냥 나왔죠. 차례대로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S2에서는 sorted를 했어요. sorted. S1을 정렬해라. 근데 어떻게 정렬해라 할 말 없죠. 그럼 정렬의 디폴트는 뭐라 했어요? 항상 오름차순. 그럼 오름차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바나나, 키위, 애플이 있으면은
애플 A가 제일 먼저일 거 아니야? 그럼 애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나나 나오고 그 다음 키위 나오고 이렇게 정렬되겠죠. 그래서 그 S2를 출력하니까 프린트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애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나나 나오고 키위 나오고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거예요. 알파벳 기준으로. 그럼 A, B, C, D를 이제 정렬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언어가 이 문자 A나 B를 보고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출력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같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코드에서 A 소문자가 97이에요, 값이. 값이 부여되어 있어요, 코드가. 97이고 이게 98이고.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언어에서 쓰는 아스키나 유니코드는 대문자 A가 65거든요. 대문자 B가 66이 돼서 쭉 가다가 Z까지 나오고 특수문자 몇 개 나온 다음에 소문자 A 나오는데 소문자 A가 97이 돼요. 97이 되고 B가 9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를 낸 적은 없는데 대문자, 소문자 크기 비교하잖아요. 요거랑 요거 대문자이랑 소문자의 크기 비교한다고 봐보세요. 이게 더 크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문자, 소문자니까. 근데 코드로는 얘가 크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에서 비교하면 얘가 크네요, 얘보다 사실은. 근데 그걸 비교하는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이제 그 같은 대문자나 소문자 안에서는 알파벳 가지고 대소문자 비교할 때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되고. 그래서 프린트 S2를 하면은 애플, 바나나, 키위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7번부터 11번까지 이제 묶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F5 X를 정의하고 이거는 len X를 리턴한다. 각각의 문자 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그 문자열의 개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나나는 6, 키위는 4, 문자 개수 4개잖아요. 그죠? 애플은 문자 개수 5개 이런 거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S3를 쓰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것이고 S3에 이제 sorted 한 다음에 S1 해놨고 키라는 옵션에다 F5를 줬거든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뭐 갖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값을 기준으로 정렬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이제 각각의 문자열의 길이를 뭐 바나나는 6이고 이거는 뭐 5고 키위는 4를 잡아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가지고 정렬을 하니까 원래 들어있던 거, S1에 원래 들어있던 거는 그죠? 지금 S1이 위에서 따로 변한 건 없으니까 S2랑 이게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거는 이거잖아요. 바나나가 6글자고 키위가 그죠?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원래 S1에 써 있던 거 S1에 써 있던 거 키위가 4글자고 애플이 5글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어떻게 변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 문자열의 어떤 각각의 길이를 갖다 정렬하니까 어떻게 정렬돼? S3에서는 요게 4, 5, 6으로 되는 거죠. 키위 4 이렇게 되는 거. 애플 5 그 다음에 바나나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S3 출력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두 번째 거죠. 키위, 애플, 바나나 이렇게 출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서 이게 귀찮잖아요. 근데 7번째부터 10번, 11번째까지 줄을 쭉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번부터 11번까지를 줄여서 쓸 수 있는 게 람다예요. 그게 이제 7번부터 11번까지 코딩한 거를 13, 14 두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orted, S1 키 람다 써주고 X, 콜론하고 len X 해주면은 요거 뽑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길이값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죠. 똑같이. 그래서 S4도 지금 두 줄로만 코딩했지만 실행 경우가 똑같이 뭐 나온 거예요? 키위, 애플, 바나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 7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을 묶어 놓으시고 13번째, 14번째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크게. 그럼 요 7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쓴 것을 13번째, 14번째 줄 두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람다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설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13번째 줄 해설에 이제 7에서 10, 그죠? 같은 함수의 형태를 람다 형태로 이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거까지도 하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간단하게 일단
시험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들, 그죠? 이런 어떤 문법적인 어떤 형태들, 파이썬만이 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출제하니까 그거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C 언어 쪽이 제일 어렵고 사실은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루에 10분씩 내가 코드를 좀 보겠다 하면은 한 2주 정도,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이상은 C를 먼저 보세요. C를. 그러니까 이것저것 언어 보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C를 먼저 좀 봐서 C 언어가 좀 익숙해지면은 나머지 언어들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이 방식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정보 처리 시험 보시면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게 좋겠다, 이 방식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뭐 제가 했던 방식은 아니니까 저는 어차피 코드를 처음부터 계속 어렸을 때 많이 배웠었으니까 그저 그런 맛이 안 썼었는데 그래서 약간은 이제 효과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강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그 질문 글에 보면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또 그 전산 쪽을 아예 이제 전공하지 않으시고 그죠? 한 번도 공부 안 해봤는데 정보处기사 따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 중에서도 비전공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익숙해지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그죠? 편하게 코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 잘 학습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뭐 또 다른 수업이나 이런 걸로 또 다시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